네, 오늘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가나와의 A매치 승리를 이끌었던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법정에 섰습니다.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돈을 뜯어낸 전 여자친구의 재판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확인 말씀 없으십니까? 진행할게요. 합의 인정하십니까? 직접 부탁합니다.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손흥민 선수 측에게 죄송합니다. 확인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자, 손흥민 선수 지금 미국 LAFC 소속팀에서 빨리 좀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루 미루고 전 여자친구의 공갈 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아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서 지금 전해진 사진 한 장도 없는 상황인데요. 안지정 기자님, 그러면 손 선수가 전 여자친구와 직접 대면은 했답니까? 대면은 없었습니다. 예.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을 분리시켰는데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때는 이 전 여자친구 양 씨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예. 이날 공판은 약 5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전면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방청객뿐만 아니라 취재진 역시 법정을 볼 수 없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 이 재판이 끝난 후에 대리인들에게 협박 공갈에 대한 어떤 취지로 말을 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서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 역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사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외부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설주한 변호사님. 네. 판사가 어떤 질문하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답을 했는지 지금 이게 전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협박 사건 증인 신문한다면 어떤 문답이 오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혐의 자체가 공갈 및 공갈 미수에 대한 혐의 재판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의 사실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갈이라는 것은 어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은 다음에 어떤 재산을 편취했었을 때 우리가 공갈죄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이 여성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을 때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돈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검사 또는 이제 판사가 재판장이 아마 심도 있게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 여자친구라는 양모 씨가 어떻게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지 이것도 잠시 짚어볼 텐데요. 안 기자님, 손흥민 선수가 돈을 한 번 줬잖아요. 돈을 한 번 주고 그런데 또 달라고 했던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지난해 3억 원을 한 차례 갈취를 당했습니다. 3억을 한번 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공갈 미수가 아니라 공갈 혐의,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당시에 3억 원이 왜 건네졌을지에 대한 궁금증 역시 커졌는데 당시 손흥민 선수 측의 입장은 이게 손흥민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같이 돈을 주게 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올해 이 양 씨가 손흥민 선수와 결별 후에 용모 씨를 만나게 되는데 용모 씨와 다시금 손흥민 선수에게 같은 사안으로 협박을 하면서 7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 7천만 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렇군요. 공갈도 있고 공갈 미수도 있고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한 번 3억을 준 거 이건 공갈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생활 이슈로 법원에 가고 언론이도 이게 알려질 게 뻔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로 잘 이끌어줬습니다. 들어보시죠. 올 한 해 마무리 캠프를 어떻게 보면 2경기 승리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대표팀 팀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속팀 돌아가서 또 플레이오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승 욕심 날 텐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축구를 하면 당연히 우승 욕심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우승 욕심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축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축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너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대회를 우승하고 싶은 거는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경기하기 전부터 담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그리고 또 경기하면서 또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까지 담해와가지고 이런 걸 좀 빨리 회복해서 주말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속팀에서도 조금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표팀도 저한테는 항상 되게 소중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서 또 2경기 이겼으니까 또 제가 또 소속팀에 돌아가서 또 멋진 모습으로 팀한테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빨리 가야 되는 게 소속팀이 이번 주말에 아주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LAFC 소속이죠. 이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승 욕심을 드러낼 만큼 이 8강전 굉장히 중요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AMH에서 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조금 전 그런 재판 증인 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예. 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목에 담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본인은 잘못 떨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신체적인 소요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신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증인석에 선 것을 끝으로 해서 이 상황을 털고서는 다음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본인은 대표팀이 항상 1순위이기 때문에 이번 A매치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소속팀으로 복귀하는 만큼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둘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